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.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요.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. 먼저 A, B가 0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볼 건데요. 두 수 또는 두 식 A와 B에 대해서 A, B가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요, A, B가 0이 되는 거는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되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로요,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겠죠. 그래도 곱하면 그 값은 A 때문에 0이 됩니다. 세 번째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되는 경우인데요. 얘도 B가 0이기 때문에 곱한 값은요, 0이 될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말을 하면요. 우리가 A가 0이고 또는 B가 0인 경우에는 A, B의 곱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수 혹은 두 식 A, B에 대해서요. A, B가 0이면 얘는 A가 0이거나 B가 0인 상태를 말하겠습니다. 주의하셔야 하는 게 A, B가 0이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경우인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세요. 앞에서 배운 성질을 이용을 해서요.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면요.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 0인 상태에서 x 더하기 2라는 식을 a라고 생각을 하고요. x 빼기 1이라는 식을 b라고 생각을 하면 a, b가 0이 되려면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된다고 그랬죠. 그러면 x 더하기 2의 식이 0 또는 x 빼기 1의 식이 0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x값을 구하면요. 2를 이항을 시키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또는요. x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주어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로 정리한 식에서요. 좌변을요.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으면요. 앞에서 배운 a, b는 0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. 예시를 한번 볼게요. 어떤 식 x제곱 빼기 6x는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있습니다. 우리가 우변에 있는 식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요.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로 정리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좌변을요. 인수분해를 하겠죠.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은 0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요. x와 x겠죠. 그리고 곱해서 8이 되는 정수의 형태는요. 얘는 4와 2가 있을 거예요. 뭐 1과 8도 있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6이 나오려면 4와 2가 돼야겠죠. 부호까지 생각을 해주면 정수가 4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여야만 우리가 대각선으로 곱한 값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6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6x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.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4와 x 빼기 2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두 식이 x 빼기 4를 a라고 하고 x 빼기 2를 b라고 하면요. 이 두 식의 곱이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이거나 또는이죠. b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요. x 빼기 2가 0이 되거나 또는 x 빼기 4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x가 2일 때와 x가 4일 때 둘 중 하나만 만족을 시켜도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이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.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좌변을요. 인수분해를 해서요. 이러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으면요. 우리가 그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여기서 이 문자는요. 우리가 알파라고 읽고요. 이렇게 생긴 문자는 베타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해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중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.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을 풀어볼 건데요.
이 식을요, 좌변을 인수분해를 하면요, 완전제곱식으로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라고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? 근데 이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의미는요, x 빼기 2를요, 두 번을 곱한 값이잖아요. 그래서 a, b는 0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x 빼기 2가 0이거나 또 뒤에 나와 있는 또 x 빼기 2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x가 2 또는 2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 2라는 값으로 해가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이 될 때요, 우리가 이 해를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합니다. 중복된 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 중근으로요, 중복이 될 때는요, 우리가 두 번을 쓰지 않고요, 한 번만 써서 x는 2가요,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의 중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.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,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했을 때 완전제곱식이 0꼴로 나타나면요,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은 0의 형태로 나오면 x가 알파로 중근을 가지고 중복되는 근은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.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웠는데요. 이때는 a, b는 0의 성질이죠. a가 0 또는 b가 0인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.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좌변과 우변은 0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요. 좌변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앞에 배운 a, b는 0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해가 알파와 베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은 0의 형태로 나타내면요, 두 해가 중복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. 그럴 때 우리가 이 해를요,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하고요. 중근은 한 번만 쓰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